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법정지상권 하셨죠? 네, 관법제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341페이지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안 했었죠? 한지 안 한지 모르죠? 341페이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법정지상권 공부하셨는데 법정지상권이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죠.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다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에서 나서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민법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법에 먼저 전세권에 305조가 있었죠. 전세권에 있었고, 다음 저당권편에 366조 있었습니다. 이 366조는 저당권이 경매 나올 때 인정되죠. 저당권 경매를 임무경매죠. 임무경매. 그러니까 임무경매란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민법에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 2차의 중개사법 시간에 임목에 관한 법률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 가등기 담보법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총 4개죠. 4개입니다. 근데 이 법조문들은 다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요. 이 305조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 366은 아까 저당물 경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임목 등기를 해야 되고 이건 가등기 담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아주 적으니까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 못할 때, 이 법으로 해결 못할 때 대법원이 나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이란 법이 없다 그랬죠. 법이 없는데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상 물권을 관분양 외웠죠. 기억납니까? 관분양. 얘들은 법이 없는데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거죠. 그중에 이제 관법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법에 없는 사유입니다. 여기 법이 없는 사유로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이거 먼저 이제 법이 없는 사유로 처분되는 거죠.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라고 보세요. 그래서 처분 당시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 이제 관법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처분이란 이제 법이 없는 사유예요. 법이 없는 사유. 예를 들면 여기 매매계약 없죠. 여기 뭐 증여도 없죠. 여기 그다음에 강제경매 없어요. 이건 의무경매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무슨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또는 뭐 공매 없잖아요. 이 법이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라든가 또는 증여, 그다음 강제경매 없습니다. 강제경매란 일반 채권자가 경매하는 겁니다. 저당권, 담보권이 없어요. 담보권이 없이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요. 다음 대물변제, 공매 등등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사유로 소유자 바뀔 때 관법제 발생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 자, 환지나 환매가 있거든요. 환지나 환매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3월달 합니다. 그래서 환지나 환매로 소유자 받겠다. 이때는 법정상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세한 건 3월달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일 때 발생한다. 그 다음 이제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에요. 임의규정 성격이라 우리끼리는 관법지 인정하지 맙시다라고 배제하거나 포기 약정합니다. 그럼 이 약정 유효입니다. 이게 임의규정이라. 그래서 이게 인정되면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관법지 발생하겠죠.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간단히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지난주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갑소유 토지 건물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친해서 건물 매매만 합니다. 토지는 나중에 사기로 하고 일단 건물 매매만 했어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고 이 건물은 을소유가 되죠. 을건물이 되는데 나중에 사이가 둘이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갑이 그래요. 야, 내 땅에서 건물 뜯어가라고 철거촌 갑니다. 그럼 철거촌 가면 갑과 을은 건물 매매 계약만 했죠. 그리고 을은 갑토지 사용하는데 둘이 토지 사용 계약 한 적 없습니다. 약정 지상권 한 적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토지 임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철거촌 가면 을은 철거당할 운명인 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을 건물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 건물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둘 다 가지고 있었죠.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건물을 20억에 팔았어요. 그럼 20억 받아 먹었죠? 그리고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 나섭니다. 법에서 관습법으로 법정사용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생겼죠. 따라서 철거 청구를 막아주는 겁니다. 또는 만약에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해요. 우리 입적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그래요. 저같이 미천한 놈이 정말 가져도 되나요? 그래요. 그래? 그럼 철거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철거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제 공식으로 여기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있죠.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러면 관법시 발생합니다. 그 거꾸로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갑과 을이 토지 매매만 합니다. 토지 매매만. 그래서 등기하면 을 토지가 되겠죠. 그럼 지상 건물은 갑소유죠. 자 그럼 을은 토지만 샀죠. 근데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사니까 비싸게 사요, 싸게 사요? 싸게 샀겠죠. 돈을 적게 주고 샀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적게 줬죠. 그래 놓고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이때도 법에서 관습법으로 법정사용권을 인정해 줍니다. 철거 청구를 막는 거죠. 그래서 철거 못하게 합니다. 이제 단 예외적으로 갑과 을이 토지 매매할 때 갑과 을이 건물 철거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 특약합니다. 이 특약하면 갑은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팔기로 한 거죠. 그러면 갑은 토지 가격을 높였을까요? 낮췄을까요? 나대지니까 높였겠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많이 받았죠. 그럼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게 인정되면 철거 안 되거든요. 인정 안 돼야 이걸 철거해야겠죠. 이때는 이런 게 관법지 폐지 특약, 포기 특약입니다. 또는 이번에는 갑과 을이 토지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을 위해서 토지, 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이 건물은 토지 사용권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때는 철거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구태여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관법지 폐지 특약,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그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약 없이 그냥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규제 성격 잘 기억하세요. 그럼 3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양가로서 한번 관법지 써 있죠. 1번 의의는 내일 다 체크하세요. 자 그럼 1번 둘째 줄 제일 끝에 쉼표가 있죠. 가로쳐 보세요. 당사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가로. 그래서 특약이란 건물 철거 특약을 말합니다. 건물 철거 특약 없는 한 인정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요건이 있죠. 기억은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기억 둘째 줄에 처분될 당시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바로 아래 원시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처분될 당시만 동일인 건물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전 원시적 처음부터 동일일 필요 없어요. 항상 처분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된단 말입니다. 원시적일 필요 없다. 두 개 체크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동그라미 A가 있죠. A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A 둘째 줄 중간쯤에 무가 동그라미, 건물이거나 미등기 동그라미 다 인정됩니다. 이것도 체크하면 안 되겠죠.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 있죠. 니은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니은이 매매 기타 원인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무슨 매매 증여 대물 강제배 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법이 없는 사입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일단 제목만 봐요. 오른쪽 중간에 4번 있습니까? 제목만 봅니다. 나대지의 자 환매 동그라미. 환매 보이면 아랫줄 끝에 부정 써 있죠. 부정. 일단 그래 외우세요. 자세한 건 3월달에 됩니다. 5번도 제목만 환지 처분 나오면 부정, 관법지 부정. 그래서 환지 환매 안 된다. 일단 외웁니다. 자세한 건 3월달에 해야 돼요. 다음 넘깁니다. 다음 344페이지. 동그라미 디귿 있죠. 디귿은 두 줄 체크하세요. 그럼 둘째 줄에 당사자 철거 약정은 유효하다. 거기가 그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기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유효하다에서 밑으로 셋째 줄 내려오세요. 그럼 셋째 줄 제일 끝에 판례는 거기 밑줄.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 뭐 토지 똑같아요. 매수하면서 그다음 가로칩니다.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 가로 여기죠. 그러면 포기한 거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 네 줄 다 그걸 읽어보세요. 네 줄 다 체크. 그러니까 판례는부터 총 네 줄이죠. 그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리을이 있죠. 리을은 5줄 다 체크하고 그 리을이 지금까지 법정상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럼 등기 불필요 그랬죠. 그럼 다시 프린트 있죠. 보충 프린트 10번 펴보세요. 항상 물건 공부할 때는 보충 10번을 딱 피고 공부합니다. 근데 거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보충 10번 프린트. 그럼 중간에 큰 2번 있죠. 큰 2번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그럼 양가로 2번 기타 법률 규정 우리 암기법 외웠죠. 암기법이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외웠어요. 그럼 그 2번 법이 뭐죠? 법정이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법정이 전세권 법정갱신, 그 다음에 법정 재산권 취득, 그 다음에 관법지 취득, 법정이 다 등기 없이죠. 취득할 등기 없이입니다. 다시 책으로 오세요. 등기 불효 그랬죠. 자, 여기 다시 봐보세요.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매매했죠. 건물만 매매해서 우리 등기하면 을건물이 되니까 을은 관법지 취득합니다.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아니도 을은 법정지상권 이렇게 취득했어요. 따라서 등기 없이 갑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철거치고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 여기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보세요. 토지를 팔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근데 등기 없이 지상권이 먼저 성립했죠. 먼저 성립하고 이게 두 번째로 나중에 취득했죠. 따라서 을은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한테나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시험에 등기 하에하라고 바꿔냅니다. 등기 없이요. 그래서 리을 다 체크했죠? 그럼 자 리을의 넷째 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 갑입니다. 갑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 전득한 제3자 병이죠. 병에 대하여도 다음 등기 없이 동그라미. 그걸 항상 시험에 등기 하에하라고 냅니다. 틀리죠? 등기 하에하가 아니라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모든 법정상권 똑같습니다. 모든 법정상권. 관법지뿐만 아니라 366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지상권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애매히 못해서요. 다음 349페이지 펴보세요. 349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5번 있죠. 그 제목에 모든 썼죠. 모든. 그러니까 관법지 366 똑같아요. 막 아래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기억에도 5째 줄에 등기 없이 동그라미 쳐놨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고 똑같습니다. 모든 법정상권.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 또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죠? 잘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꼭 3번씩 하셔야 돼요. 민법은. 이제 지요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51페이지. 이제 지요권 전세권은 쉽습니다. 여기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양도 적어요. 그래서 지요권 전세권은 다 맞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요권은 별로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지요권입니다. 여기 공로가 있거든요. 공로가 있는데 아래 두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갑토지가 있고 을토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뭐 했냐면 을토지가 완전히 맹지입니다. 완전히 맹지라면 갑 허락 없이도 여기를 통행할 수 있었죠. 그게 지난주에 주의토지 통행권이었습니다. 맹지였을 때. 근데 지금 하는 건 맹지가 아니라 이제 을토지에서 공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불편해도 이렇게 다녀야겠죠. 불편해도. 그죠? 출입로가 있으니까.